한 여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데려온 남자. 얼룩말처럼 발버둥 치다가 날개짓까지 하며 제정신이 아닌데요. 테이크다운. 남자는 그녀를 그렇게 버려두고 퇴장합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재벌 상속녀 강한나. And don't forget to upload for peer review. 바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 리포트입니다. 박 비서가 이미 리포트를 다 써놓았죠. 다 썼네. SNS 어그로 대마왕인 그녀는 인증샷을 올리려는데 왜? 지금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1분 만에 리포트 완성. 이건 좀 그러네. 그럼 언제쯤 올릴까?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박 비서는 혼자 외출을 하려는데 박 차장이 나 말고 볼 일이 뭐가 있어? 소인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올때 아이스크림! 민초로! 잠옷 차림에 광 SNS 중인 그녀. 어그로 참 허접하게 끈다.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오예. 박 차장! 민트 초코를 사오랬는데 민트 초콜릿 맞잖아요. 맞는 소리네 차 맞을 소리. 나와 당장! 엄청 열받은 강한나. 나오라 박 차장! 민트 치약과 초코를 사온 것이었네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어느 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BC그룹 본사 비서실로부터 온 연락. 좋은 소식 있습니다. 알아? 진짜요? 한국 들어오랬지? 대행사로 출근하는 걸로. 직책은 아마도 상무? 대행사에 첫 여성 임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눈치챈 것이었죠. 뭐라고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놨잖아. 회장 딸이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면 보기 좋겠어?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겠냐고. 이런 흑수저를 얼굴마담으로 쫙 깔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출근하기도 편해지고. 나 아니면 이 사람 임원 못 따라. 사실은 강한나 덕분에 임원이 된 고아인 상무. 광고 대행사인 BC기획 최초의 여성 임원인데요. 지방대 출신 흑수저라고 들었습니다. 흑수저는 아니죠. 알수저가 없었으니까. 그녀가 상무가 된 것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18년 전. 오늘도 회사 화장실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는 고아인. 여자가 대행사에서 CG 달려면 눈물 5바켓은 흘려야 돼. 눈물은 5바켓을 넘어 5 드럼통째였고 어디 새 날아가는 소리 났어 와서. 딴 일 찾아. 넌 재능 없어. 그렇게 눈물로 광고 카피를 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장땡이지. 보는 놈도 있다 질려서 카피 못 쓴다는 소리 못할 때까지. 새로 쓴 카피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시죠. 미친년 하나 들어왔는데. 그녀는 미친년으로 인정받으면서 성공을 향해 질주했고 광고 대행업계의 전설이 되어가는데 18년 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고아인. 그녀를 가르쳤던 선배보다 더 강렬한 카리스마를 갖게 되었죠. 이 일 계속 하고 싶어? 네. 저는 좋아요, 카피 쓰는 일.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지. 얘 그만 쓰고 딴 일 찾아온 카피. 한편 입사 첫날인 은정. 오늘 첫 출근한 조은정 카피입니다. 고아인 CD님 팀 카피시죠? 살려면은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그렇게 또 한 명의 직원이 짐을 싸고 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시디님은 위선자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팀원들의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성공에 미친 소시오패스. 너 나랑 얼마나 일했지? 1년이요. 1년 내내 헛소리만 하더니 나가는 날 처음으로 인사이트는 말하네? 무섭게 칼을 휘두르는 한 소녀. 왜? 다른 여자애들이랑 달라서 놀랐니? 마치 그녀를 보는 듯한 광고 카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 전 이 광고 왜 CD님이랑 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 것 같은데요. 그녀가 맘에 쏙 든 게임회사 대표님. 식사 한번 하시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광고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을 들은 최상무. 콧대가 또 얼마나 높아지려고. PT 땄대요? 그는 팀장급 CD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BC기획의 실세였고 이번 거 임팩트 있어. 그럼 뭐예요? 남염인데. 이게 왜 남염입니까? 고아이는 늘 그의 밑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았었죠. 수고했어. 이왕 수고한 김에 조금 더 수고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통신사 애니얼 PT 있다던데. 그 통신사 PT도 입사 동기 권 CD가 쭉 꿀 빨고 있던 통신사 광고를 달라는 아인. 어떠세요? 야! 너! 그건 권 CD가 계속 하던 거라서. 와인하고 쉬운 건 안 어울리지.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아인과 달리 학연으로 뭉친 이들은 그녀의 실력을 무시했고 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인이 절대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리라 확신했는데요. 까불게 냅둬.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중 누군가는 승진할 거고 당연히 우리 중에서 제작 본부장 나오겠죠? 아마도 올해의 광고상을 매년 싹쓸이하는 대행사 BC기획. 화려해 보이는 광고 뒤에는 늘 쉬지 않고 발버둥치는 광고인들의 밤샘 노력이 있었고, 대행사는 사람의 욕망을 귀신처럼 알아내는 꾼들이 모인 곳. 당연히 회사도 사람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전쟁터였기에 고아이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입은 상처가 많았죠. 넌 일을 좀 일처럼 하면 안 되냐? 내가 뭐처럼 하는데? 전쟁. 지면 죽으니까 전쟁 맞네. 안 죽어. 이 몸 못 대도. 오늘도 수면제를 처방받는 그녀. 중요한 때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이거 그냥 약 아니다. 넓은 집에 사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퇴근 후에는 진소주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이거 그냥 약 아니다. 끝판왕이야. 웬만하면 먹지 말고 먹더라도 술 마시곤 절대 안 돼. 꿀꺽. 끝판왕을 먹어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하시네요. 한편 백만 믿고 나대는 권 CD. 어제 또 누구랑 한잔 빨았어? 장 감독이랑 한잔했습니다. 이번에 통신사 PT 하기로 한 장 감독이요. 요즘 아주 바빠. 술을 더 먹고 다니느라고. 최상무는 그런 그가 한심했지만 그래도 그의 신복이었죠. 적당히 빨아먹어. 말 나온다. 지들이 뭐 어쩌겠어요. 일주는 우리가 갑인데. 상무님. 그런데 최상무는 통신사 PT를 놓고 고아인과 경쟁을 붙이는데요. 네, 상무님. 이따가 점심 같이 하자고. 권 씨드랑. 알겠습니다. 아니 고 씨들랑 1대1로 PT 붙으면 이길 자신 있죠.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톱질 말끔하게 끝내면 그때 망치로 네 명패 딱 박으면 되잖아. 그는 고아인을 이용하고 버릴 계획을 세워놓았죠. 통신사 PT 내부 비딩 하자고요? 상무 자리까지 걸고 제일 큰 광고주 담당하는 CD가 승진하는 게 보기도 좋잖아. 저야 바라던 바지만 뭐 실력으로 결정나면은 뒷말도 없을 거고. 하지만 아인도 바보가 아니었죠. 자기 광고주랑 상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명분 쌓기용 PT 아니에요? 내부 비딩 승패는 최상무가 결정하니까 아이는 그들의 속셈을 알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고, 외통수네. 일단 PT는 이기고 생각해야겠지? PT를 이긴다고 해도 이게 아인과 10년을 함께 일한 한 부장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칼퇴 대기 중인 카피라이터 은정. 좋아. 탈출 5분 전. 들어가 5분만 기다려. 그렇다면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칼퇴를 하려는 순간 광고주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네, 대리님. 카피님, 우리 인사 카피 내일까지 필요한데. 그러면 내일 저녁 때까지 제가 아니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우리 그때 회의할 거니까. 아들에게 일찍 들어간다고 약속했던 그녀. 진짜 오늘은 엄마가 꼭 약속 지킬게. 오늘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나도 죽기 전에 광고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아인의 팀은 경쟁 PT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밤을 샙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우리 회의 몇 시죠? 이제 해야지. 붙이자. 밤새 준비한 카피를 회의실에 모두 붙이는데요. 괜히 어정쩡한 거 들이밀다 날벼락 맞느니. 아인도 회의실로 들어오고, 오셨어요? 이쪽이 경쟁 통신사들 카피고 이쪽이 권 CD님 했던 통신사 광고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희 팀원들이 러프하게 잡아본 방향들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 아인의 맘에 들지 않았죠. 제일 잘 나가는 소리도 하고 앉아있는데 이 PT가 얼마나 중요한 PT인지 몰라? 라스베가스 CES 행사 홍보 영상 만들 거야? 기업이 가진 기술, 그 잘난 척 왜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데? 붙이려다 버린 방향인데. CD님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이 시간 회의. 비딩 끝날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 그런데 저기요! 저기요? CD님. 은정은 버리려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피칭을 하게 되는데요. 설명해봐. 그게 부사 형용사 빼고 명사 목적어로만. 미래 기술, 통신혁명? 저는 그런 거 싹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진 시대라서 사람의 시대로. 머리가 휙휙 돌 때마다 나오는 아인의 습관. 한 부장. 예. 집에들 갈 수 있겠다. 안들 부상하겠습니다. 보안 철저히 하고. 벽 가리고 카피들 전부 파쇄하겠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 너무 기쁜 은정. 그런데 방을 나가려던 아인. 문틈 사이로 회의실 안쪽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한 부장, 그거 파쇄하지 말고 거기 붙여놔. 여기 버리려던 시안들을 다시 붙이라고 하죠. 퇴근한 그녀는 게임회사 대표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앉으세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제일 비싼 메뉴로 예약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비싼 건 호불호를 드러내기 어렵죠. 호는 속물로 보일 수 있고 또 불호는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맛있었다는 인사까지 드릴게요. 저는 촌스러워 보이는 것보단 속물로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될까요? 결혼 안 했고 남자친구 없고 혼자 삽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3대 조건을 다 갖춘 그녀. 아니, 그럼 혹시 왜 아직 혼자신지? 남자들이 싫어하는 3대 조건도 가지고 있어서요. 무슨... 똑똑하고 냉정한 워커홀릭. 그렇다면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첫눈에 반했어요. 가 아니라 사실은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하는데요. 제가 왜 필요하시죠? 완벽한 3대 조건이죠? 마케팅 임원으론. 저는 광고가 좋습니다. 치열해서. 그럼 저희 회사에서 더 치열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광고 만드는 일이 옷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니 그럼... 옷 안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대표님을 낳고 그냥 가버리는 아인. 옷 안 입고 하는 즐거운 일 오늘도 할 건데 생각 있으면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아이는 차에 타고 주소를 보내주는데요. 힐링 찜질방이었습니다. 거절도 참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네. 다음날 새벽, 아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려는 도둑고양이. 바로 백만 있는 권CD였죠. 아인의 예상대로 문틈을 벌려 회의실 안을 엿보기 시작하고 버려진 시안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받아 적죠. 바로 그때 선배님 이 시간에 이거 웬일로? 부지런하다. 불법은 언제나 참 성실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법의 기본이죠. 과인 출근할 시간 됐다. 예, 선배님. 최상무한테도 권CD는 참 답없는 후배였습니다. 저 계륵 같은 새끼. 과인이 내 후배였으면 딱인데. 잠시 후 역시 일찍 출근한 아인. 도둑고양이가 왔다 간 것을 눈치챕니다. 사실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이었고 문 안에 테이프 붙여놔. 도둑고양이가 왔다 갔는지 확인해 봐야지. 아인의 예상대로 새벽 일찍 회의실 앞에 나타난 권CD. 그는 부지런히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인에게 제대로 들켜버리고 말았죠. 도둑고양이가 쥐약 발린 고기를 덥석 물어갔네. 그거 잘못 먹으면 탈날 텐데. 아인팀의 아이디어를 제 것인 마냥 던져주고 이걸로 그림 한번 만들어봐. CD님이 쓰셨어요? 우리 팀은 내가 움직여야 일이 돼요.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상부자리 걸린 비딩인데 참 생각 없으셔? 생각은 없어도 백은 있으니까. 최 상무님은 왜 실력 있는 고 CD님 두고 권 CD님 믿는 거예요? 고 CD님이 상무되면 최 상무님이 지금처럼 제작팀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겠어? 퇴근하는 권CD와 마주친 고아임. 벌써 퇴근하나 봐? 팔자 좋네.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권 CD. 난 동기 중에 네가 제일 좋아. 입사 때부터 한결같아서. 내가 상무되면 더 좋아질걸? 우리 고 CD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켜야겠어. 그것도 뭐 회사를 계속 다녀야만 가능하겠지만 말이야. 당연히 네가 될 것처럼 말하네. 최상무가 그래? 말 안 해주지롱. 한편 VC그룹 비서실장과 임원 인사를 얘기하는 최상무. 지금 대표는 어차피 정년 보내려고 온 거고 슬슬 차기 준비해야 하는 거. 최상무의 목표는 VC기획의 대표가 되는 것이었고 준비는 잘 돼가? 곧 리스트 보낼게. 회장님이 보채시더라 언제 결정 나냐고. 회장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굴마담이 될 임원을 찾고 있었죠. 한동안 그룹 얼굴이 될 사람이야. 스토리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몽타주도 받쳐줘야 하고. 천방지축 딸내미 미국 보내놓으시고 걱정이 많으셔. VC그룹 회장은 딸 한나의 레드카펫을 찾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됐어? 이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카페트 재질 좋네. 때깔 좋아. 미국에 전화해서 한나 이제 들어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내부 비딩과 상관없이 임원 인사는 결정난 것이었죠.
한편 계속 야근 중인 고아인과 팀원들. 저 팀에서 제정신 박히는 쟤 하나네. 시드님 일단 정리됐습니다. 다들 나한테 보내고 퇴근해. 아이는 팀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그럼 저희는 씻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 맡기고 가도 돼요?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니까요. 그녀는 혼자 남아 끝까지 일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건 알코올이었죠. 일을 끝내자 그녀는 퇴사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뭐 일이 알아서 잘했을 거고 문제는 이게 아니잖아. 내가 창수면 너 제작본부장 자리 안 줘. 나 같아도요. 여기 오지 말고 어디 성당 가서 기도라도 하지 그랬어. 그러게요. 오전에 비딩이라며 잠이나 좀 자두지 왜 왔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의식기획에서 하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르는데 실력이 없어서 밀려났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요. 할게요. 사실 그녀도 실력으로 승패가 결정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앉으세요. 드디어 대표님 앞에서 내부 비딩을 진행하고 시작하자. 예,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이야? 뭐 이왕 맞을 매면 먼저 맞죠. 베낀 아이디어는 먼저 하는 놈이 유리하니깐요. 그치? 그게 유리하겠지.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저거 우리가 버린 거잖아. 그러게요. 지금 우위를 역시 권 CD의 발표는 아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다음 고시디네. 고CD도 방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저희 팀 회의실에 들어와 보셨거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잠겨있는 회의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의실 잠가놓은 건 또 어떻게 하셨을까? 회의실이야 다 잠가놓으니까요. 회의실 번호키 제 사비로 달았는데요. 제작팀에서 유일하게. 그만하고 대표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바로 이어진 고아인 CD의 발표. 기술, 미래, ICT, 4차 산업혁명. 어떤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다고. 나한테 효용성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저런 거대 담론에 마음이 가세요? 당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많은 혁명에도 한 번도 없었던 시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성공적으로 PT를 마치게 되는데요. 정반대 방향을 들고 온 팀이 함께 할 수는 없겠죠. 뭐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상무는 대표님과 결과를 논의하는 듯 했지만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룹 비서실과 이미 끝난 얘기였죠. 어떻게 됐어? 상무 결정 났어. 네가 추천한 CD로. 걔가 딱이라니까. 그래도 이건 흠이 좀 큰 거 아닌가? 지방대 출신인 것을 문제 삼지만 영웅이 필요한 시대잖아. 그들은 그룹의 얼굴 마담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언론에서 좋아하겠다. 걔가 영원히 상무할 것도 아니고. 오케이. 수고. 곧이은 사내 공지를 한 부장이 가장 먼저 알게 되고 대박. 놀란 얼굴로 아인을 찾아온 직원들. 무슨 일이야? 시드님 왜? 통신사 우리 보고 하래? 임원 인사 발령 공지를 보여줍니다. 고아인은 상무로 승진하면서 제작 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 고시디님 승진하셨어요. 시드님이라뇨? 제작 본부장이신데? 권 CD는 믿을 수 없고 모든 직원들이 아인을 축하해줍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상무님! 하지만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기획본부장 최상무. 실컷 즐겨. 지금은. 가자. 내가 저녁 살게. 저희도 가도 돼요? 제작팀 시간 되는 사람 다 와. 상무님만 바뀌기 전에. 자, 갑시다. 갑시다. 아이는 18년 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너무 기뻤는데요. 한편 아인에게 진 사실이 분한 권 CD. 선배님. 넌 참 예측이 쉬워. 아니 어떻게 저희 제끼고 고아인 저게? 왜 잔치집에서 깽판이야? 제가 지금까지 선배님을 모시고 충성하고 모신 세월이. 야, 최상무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암시해주죠. 짖지 말고 기다려. 회식 자리에서 한 부장은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아니 누가 보면 부장님이 상무 승진한 줄 알겠어요. 다행이다. 되고 싶다는 그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 축하드려요.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기분 좋게 취한 아인. 한 부장. 제가 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아인.
더 이상 수면제가 필요 없어진 듯했죠. 이제 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된 아인의 유명세는 빠르게 퍼져가고 BC 그룹에서 처음으로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깬 아이콘이 되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회장 딸 한나를 위한 발판이었죠. 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놨잖아.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내가 출근하기도 편해지고. 참 영리한 방법이에요. 인정머리도 없고. 없기는 넘치지. 나 아니면 이 사람 임원 못 따라. 최상무 이번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한단 출근하면은 많이 좀 도와주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속만 없으면 점심이나 같이 하는 건데. 다음에 회장님 시간 되실 때 하시죠. 아, 그래요. 또 봅시다. 깔끔한 일처리로 회장의 마음에 든 최상무. 이제 탄탄대로네. 고맙다. 다니 잠깐만. 아이, 또 찬물 뿌리네. 누군데? 뒷방문인데. BC 기획 대표는 임원 인사 결과를 나중에야 알았고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셨던데 내가 내부 인트라넷 통해서 임원 승진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비서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고요. 내부에서 누군가 추천해서 올렸겠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건데. 조 대표는 대놓고 뒷방노인네 취급을 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저야 대표님 편안하게 지내시다 가시라고 최대한 성의를 표한 건데 심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최상무는 고아인도 맘대로 주무르기 시작하죠. 알지?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학 동기인 거 내가 적극 추천했어. 이제 임원이니까 임원답게 일을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통신사 아이디어들 권 CD한테 넘겨. 한 부장이 담당하기엔 아직 큰 광고주야. 최상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아인. 넘겨줘. 근데 이거 제가 하면 권시디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알아. 한 부장 역시 아인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르셨어요? 통신사 아이디어들 있잖아. 그거 전부 여기에 담아줘. 통신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 역시 직속상사가 임원되니까 아주 쭉쭉 나가네. 권시디님 팀에 넘겨줄 거야. 왜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를 왜 남의 집에 주는데요? 부장님 누가 그러래요? 우리 아이디어 고상무님 지시사항. 역시 팀원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명령에 따르는 게 직장인의 숙명이죠. 받으세요. 얼마나 힘들게 한 건지 아니까. 우리 같은 손이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개념 없는 권 CD. 뭐야? 고 CD님네 통신사 아이디어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최상무를 찾아가 엄청 삐진 티를 팍팍 내는데요. 앉아. 고아인이 사실은 강한나의 레드카펫이라는 걸 알려주죠. 강한나 씨 한국 들어온다. 뭐요? 저보고 그 공항으로 뭐 연예인 마중이라도 나가라고요? 아이, 뭔 소리야. 넌 회장님 따님 이름도 모르냐? 드디어 귀국길에 오르는 회장님 딸 강한나. 드디어 다시 조국 땅을 밟는구나. 누가 들으면 독립운동이라도 하시는 줄 알겠네요. 한나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녀만의 목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면 독립을 해야겠지? 고객님, 말씀하신 와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재벌 2세임을 알아본 스튜어디스. 강한나 씨? 죄송합니다. 마카다미아 접시에 다시 담아다 드리겠습니다. 스탑. 그걸 왜 접시에 담아주는데요? 그게 사실은 오래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생긴 규정이었는데요. 기업 오너 같은 특별한 분들에게는 땅콩? 아니요. 한나는 SNS에 어그로를 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땅콩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데요. 어그로는 이렇게 끄는 거지. 주목해라 어설픈 관중들아. 끝판왕께서 곧 도착하신다. 박 차장은 그녀의 어그로 짓을 막는 게 일이었죠.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스튜어디스 분들. 나보다 돈 없음 갑질하지 마셈. 안 돼요, 다 내려요. 비행기 회항하나요? 박 차장 때문에 비행기 회항할 뻔했잖아. 기자들 즐겨찾기가 강한나 SNS고요. 문제가 될 만한 상황 미리 차단하는 게 제 일입니다. 스탑. 그리고 애도 아니고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전혀? 눈치 왜 봐? 따질 대로 사는 거지. 한편 아인의 임원실. 그녀의 승진을 축하하는 꽃들로 가득하고 담당 비서까지 생긴 아이는 정말 기분이 환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담당 비서 정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룹 비서실에서 와인과 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사 비서실 실장 김태환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회장님이요? 원래 사장급 이하 승진자에겐 보내시지 않는데 상무님은 워낙 특별한 케이스라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마침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고하인 상무 축하해요. 회장님에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는 회장. 자네가 이제 우리 그룹의 얼굴이야. 학력 철폐, 실력 위주 기업, 여성 친화적 그룹이란 브랜드 이미지의 에센스. 화장 하나 어담볼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모델이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끊습니다. 회장 옆에서 전화 내용을 다 들은 한나.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나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 뜸 들여야 먹지. 뜸? 뭐? 좀 기다려. 시끄러운 거 정리될 때까지. 아이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말씀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최 상무가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대학 교수로 가실지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가실 건지. 원래 임원이라는 게 임시 직원 아닙니까? 아인의 상무 자리는 1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둘 중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이는 돌려서 묻지만 지금 방금 회장님이랑 통화도 했는데 아, 실망인데. 고하인 상무님 생각보단 순수하시네요. 그게 무슨... 다 받아들이세요. 조금 전 회장이 한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 받아들이세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비서실장은 그녀의 운명을 전달하고는 가버리고 분노와 수치심이 차오르는 아인. 그녀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가는데 네, 지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비서마저 최상무가 보낸 프락지였죠. 알았어. 기획본부장 최상무에게 따지러 온 제작본부장 고하인 상무. 아이고 제작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권 CD 자리 좀 비켜줘. 말해. 회사에서 할 말이라봤자 일 얘긴데. 경청하겠습니다. 상무님. 사실입니까? 뭐가? 사실이냐고요.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1년쯤 지나면 좀 차분해지지 않겠어? 1년이면은 딱 좋죠. 권 CD까지 그녀가 1년짜리란 걸 알고 있었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녀. 꿈에 그리던 임원 해봤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사실 임원들 스펙 아닌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앞으로 1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광고는 상무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제가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아인. 진정제를 찾아보지만 이미 다 버렸다는 걸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고 버린 진정제를 다시 꺼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지만 쓰레기통마저 이미 비워버린 상황. 다급해진 그녀는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가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버렸던 약을 다시 몽땅 꺼내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죠. 나는 도망치지 않아. 다음 날 회사에서는 그새 아인의 임기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1년짜리라며? 얼굴 마담으로 승진시킨 거라던데? VC그룹은 이렇게 여성 친화적 그룹입니다 하고 이용 알려붙이. 아인이 걱정된 한 부장은 그녀를 찾아가는데 들었어? 줄 잘못 썼다 싶어? 지금이라도 최상무 찾아가서 무릎 꿇고 꼬리 흔들고 싶어? 하지만 한 부장은 10년 동안 측은함과 애틋함으로 그녀의 옆을 지켜온 온화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인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서기까지 하는데요. 정도가 있는 법이에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이건 하지 마. 오늘 최상무 만나서 저도 선 한번 넘어볼게요. 하지 말라고. 네가 여기서 나서면 내 꼴만 더 우스워져 몰라? 비 올 땐 비 맞아야지. 나가 있어. 여전히 상심에 빠져있는 고아인. 선배를 만나 조언을 구해봅니다. 우울할 땐 역시 계란엔 부침이 짱이죠. 지금 그게 입에 들어가? 제작본부장이면 법인카드 한도 빵빵하고 연봉은 더 빵빵한데 최상무랑 싸우지 마. 선배는 여기서 멈춰도 괜찮다고 하는데 대학 교수나 작은 대행사 대표 자리가 나쁜 자리도 아니고 그냥 1년만 제작본부장 해. 하지만 아이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죠.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하려고 내가 다 포기하고 산 줄 알아요? 어차피 너 회사 내에서 최상무 못 이겨. 직접 봤잖아. 최상무 척지고 나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정석 또한 과거에 최상무를 척치고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이었죠. 생각보다 짐 별로 없네? 짐 싸는데 좀 도와드리고 해야지. 야, 끈끈어졌다고 바로 무시하네. 꺼져. 얼마나 좋아.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너처럼 좀 쉬고 싶다.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너 두고 봐! 두고 봐, 이 개자식아!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아인. 그래도 아인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세상엔 패배했을 때 더 악랄해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종자들이 역사를 만들어냈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 역사라는 거. 그렇게 굳게 다짐한 아인. 출근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인사팀에 말해서 제작팀 인사 파일 좀 갖다 줘요. 비서는 아인의 움직임을 최상무에게 알리고 고상무님이 제작팀 인사 파일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가져다 줘. 회사 내규도. 내규?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지도 상무 됐으니까 지 새끼들 승진시켜줘야 되겠지. 하지만 아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고 꼭 싸우려면 최상무가 너한테 준 힘으로 싸워. 무슨 힘이요? 최상무가 나한테 쓴 힘, 임원이 가진 절대권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 힘은 바로 임원이 가진 막강한 인사권이었죠. 한 부장 내 방으로 좀 와. 예. 아인과 손발이 맞는 한 부장은 비서가 프락치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나 상무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비서분하고 대화 좀 해.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인사도 못 드려가지고 저 좋은 점 카피예요. 비서는 이번에 아인의 동태를 보고하지 못했죠. 한 부장. 예. 비 그쳤다. 선 넘어가자.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누굴 좀 만나야 하니까. 아인은 최상무 라인 CD들을 만나러 오는데 모두 그녀의 1년 임기 소식을 알고는 비웃고 있었죠. 아인은 그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숙이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의도를 아무도 알 수 없었고 회장님께 받은 샴페인입니다. 고상무님 변하셨다. 스탠스가 전 같지 않으셔. 이제 자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줄 아는 권 CD. 그동안 있었던 앙금들 다 넘겨버리시죠? CD들은 직속 상관인 아인에게 반말을 날리며 기세가 등등한데 아인아, 나긋나긋하게 구니까 얼마나 좋아.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만 잘하면. 그들의 꼰대 같은 발언들도 모두 미소로 흘려버렸죠.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인이 가자마자 그들만의 술자리를 계속하고 좋은 데 가서 한 잔 더 해야지. 그럴까요? 우리 차기 제작본부장님. 잠깐. CD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예. 광고 프로덕션의 감독을 불러 접대를 받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죄송해요. 제가 한 잔 말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나왔어? 평소보다 좀 더요? 힘내요. 다음 날 아침 그럼 바로 처리되겠죠? 제작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인사팀 상무를 만나고 돌아가는 고아인 상무. 누가 제작본부장인지 이제 피부로 좀 느끼시려나? 평소와 똑같이 출근한 권 CD. 인사이동 공지를 본 직원이 급히 뛰어오고 왜? 인트라넷 아직 못 보셨어요? 뭔데 또? 본부장의 권력을 제대로 쓴 아인. CD들이 모두 팀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과인 미친년이. 아 내가 왜 그런 결제를 해? 끊어봐.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최상무도 놀라고 고아인을 향해 쳐들어가는 적진 CD들. 사실 이들의 운명은 이미 어제 결정되어 있었고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상무는 수족같이 부리던 후배들을 다 잃게 된 것이었죠. 슬슬 쳐들어올 때가 됐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강한나. 말도 안 돼. 안 좋은 기사 났어요? 한 아이돌의 SNS 계정을 보여주는데 아이돌 SNS인데 뭐가... 어제까진 내가 얘보다 팔로워가
업무가 더 많았다고. 근데 음원 하나 내더니 내 위로 올라섰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참 큰일이네요. 안 되겠어. 극약 처방을 해야지. 강한나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 시작됩니다. 나가서 요거트 사와. 우리 회사 거. 왜요? SNS 라이브로 몰래카메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녕. 오늘은 몰카 한번 해보려고요. 짜잔. 과연 재벌은 요거트 뚜껑 핥을까요? 핥지 않을까요? 기대하세요. 핸드폰을 잘 안 보이게 숨겨놓자마자 한나의 아버지인 BC그룹의 강 회장이 등장하고 아빠 굿모닝. 아빠가 즐겨 먹던 요거트를 꺼내죠. 아빠 이거 드세요.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 어서. 야, 이거 오랜만에. 뚜껑을 따는 강 회장. 너 어렸을 때 이거 참 많이 먹었는데. 과연 그는 강아지처럼 핥을 것인가 말 것인가. 대박입니다. 짜잔. 몰카에 당해버렸네요. 여러분 보셨죠?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뚜껑 핥아 먹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어느새 10만 명을 넘어가고 아빠 인사해. 안녕하세요, 강용호입니다. 다들 욜로 그런 거 하다 골로 가지 마시고 아끼면서 사세요. 안녕. 한나의 극약 처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야, 너 아빠를 국가적인 웃음거리를 만들고 제 핸드폰 저거 뺏어. 박 차장! 네. 뛰어! 야, 강한나! 한나는 그렇게 도망가고 박 차장 너!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강 회장은 한나가 또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야, 네. 버틸만해? 승진시켜줄까? 빨리 와. 아빠한테 잡히면 귀에서 피난다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저거 사고 친다 반드시. 그러니까 몸만 성하게 안 다치게 하라고. 왠지 승진 찬스를 날릴 것 같은 박 차장. 한나는 그저 몰카 성공에 기분이 좋았고 아 날씨 좋다. 사고를 쳐도 예고를 좀... 사고라니?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한 일인데? 봐봐. 그녀의 라이브에 팔로워는 300만을 돌파해버렸죠. 한 방에 역전하잖아. 아 개운해. 아유, 저 미친. 아니, 저게 누굴 닮아서 참. 닮긴 누굴 닮니? 나 닮았디. BC그룹 창업주인 왕 회장님 등장. 귀에서 피날까봐 무서운 강 회장. 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성공할 수 있겠어? 어? 넌 사업을 여직 머리로 하니? 본능으로 해야지. 왕 회장의 말처럼 강한나의 SNS 본능은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었죠. 한나의 라이브로 강 회장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이번에 한나 씨 덕분에 저희 냉장고 신제품 매출 3% 올랐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죠. 게다가 요거트 챌린지 열풍이 SNS에 돌기 시작했죠. 이 요거트도 매출 상당히 오를 겁니다. 대행사로 언제부터 출근이지? 며칠 내로 출근하십니다. 거지 발사기라도 못 쓸 줄 알았던 게 효도하네. 한편 칼바람이 불고 있는 광고 대행사 BC기획. 임원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행사해 최상무 라인 CD들을 강등시켜버린 아임. 최상무님은 아세요? 일단 가자. 슬슬 쳐들어올 때가 됐는데. 야, 고아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아, 시끄러. 대놓고 무시해버리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최상무는 인사팀 상무를 찾아가 항의를 하고 있었죠. 일단 진정하시죠. 제가 최상무님한테 결제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순간 당황한 최상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팀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사 관련 회사 내규를 꺼내 보여주는데 제작본부장은 제작팀 일원의 인사 권한을 총괄한다. 제작팀 인사권은 제작본부장에게 있다. 맞습니까? 인사팀 상무는 규정대로 아인의 요구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죠. 임원 승진하시자마자 일 이렇게 하시면 반발 나옵니다. 저는 인사부터 크리에이티브하게 갈 테니까 상무님은 매뉴얼하게 진행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회사 규정을 들이대자 할 말이 없는 최상무. 다음번엔 상의를 좀 해주세요. 네, 상무님. 상무, 즉 제작본부장인 제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야, 고아인. 칼자루 쥐어뒀다고 막 휘두르면 돼? 진짜 칼을 꺼내 손에 쥐는데 포장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건 새로운 카피였고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이는 둘 다 못하는 CD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비키든가. 팀장이 본부장한테 반말을 하질 않나. 일 준다는 핑계로 업체 팔목 비틀어서 룸사롱 접대를 받질 않나. 그래도 뻔뻔한 CD들.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증거 있냐고요. 누가 술을 얻어먹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예상했던 그녀. 사실 그녀는 전날 장 감독을 만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내가 제작 본부장인데 왜 CD들 눈치를 보지? 장 감독은 내가 교수가 어울릴 것 같아? 아님 작은 대행사 대표가 어울릴 것 같아? 1년 있다가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간다고 치자고. 그 작은 대행사 대표가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하지만 건물 살 만한 돈을 CD들 접대비로 날린 장 감독. 쟤네들한테 술 사먹이면서 지저분하게 일할지 나랑 깔끔하게 일할지 장 감독이 계산기 돌려보고 결정해. 밤새 계산기를 돌려본 장 감독의 결정은 우리 그 접대비 영수증 모아놓은 거 어딨지? 접대비 영수증을 모두 아인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에 다들 할 말을 잃고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빨아드셨던데? 니들 세댔다. 이 인사발령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해드릴까요? 배임으로 본사 감사팀에 보내서 해고시켜드릴까요? 결국 꼬리를 내리고 퇴장하는 CD들. 문은 잘 닫고 가네. 착하네. 선배님, 최상무에게 쪼르르 달려가 하소연을 하는데요. 술 좀 얻어먹은 거 가지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최상무도 난처한 상황. 이것들 끌어안으면 나까지 휩쓸려 갈 판인데. 결국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일단 김CD 주CD 중국지사 가 있어. 네? 길어봐야 1년이야. 알잖아. 그렇게 두 CD는 짐을 싸고 아인의 입사 동기 권우철은 남았는데 이제 한숨 돌리겠네. B씨 기획 단톡방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하네. 고상무님 덕분에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너무 좋다.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 팀원들은 한잔하자고 뜻을 모으고 어떻게 한잔 해야 되나? 참치 대뱃살의 고급 소주. 그런데 유치원으로 급히 뛰어가는 은정 카피. 아들이 친구랑 싸우는 바람에 불려오게 됐는데요. 너네 엄마 어딨어? 나 엄마 없어. 엄마 있어. 있긴 뭐가 있어. 계룡자 하실 때도 체육대회 때도 한 번도 안 하잖아. 바로 그때 나타난 은정 카피.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아지가 왜 엄마가 없어? 저 신발 좀... 모양 빠지게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애처럼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어머. 아 진짜. 아지는 엄마에게 더 화가 나버렸죠. 엄마랑 얘기 좀 해. 나 엄마 없어. 회식 중인 팀원들로부터 연락이 오지만 아, 카피님 안 오실 거예요? 다들 카피님 찾아요. 어? 커피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하지만 은정은 갈 수 없게 되어버렸죠. 끝없는 육아전쟁과 회사 일에 지쳐있는 은정 부부. 네가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나라 지키는 일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퇴근도 주말도 없이 일하려고. 그녀는 회사를 그만둘까 또 고민이 됩니다. 회사 생활 10년 만에 접으면 원금도 못 뽑는 건데 성공하려면 역시 미혼이 정답인가. 한편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아인. 직원들의 인사 기록을 프린트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한 부장의 것까지 붙여보는데요. 이제 슬슬 내 편 좀 만들어 볼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한 부장을 호출합니다. 오늘 나랑 야근 좀 하자. 그는 아인이 분류해놓은 인사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사모님 이거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차기 CD들인데 안 그래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이러시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러다 제작팀 둘로 쪼개지죠. 둘로 쪼개 놓으려고. 지금은 전부 최상무 거니까 다 가지지 못할 거면 절반이라도 가져야겠지? 장모님, 같은 편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적을 늘리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인이 생각하는 회사의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내 편이 회사에 어딨어? 인간은 간단해. 힘 있는 사람 편에 쓰는 거야. 그렇게 제작본부를 반으로 쪼개는 선별 작업은 끝까지 진행됩니다. 밤을 꼴딱 센 두 사람은 이제 결제를 올리려는데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잖아요. 꺼내서 목을 내리쳤는데 멀쩡하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통제하시려고요? 지금은 통제가 돼? 1년짜리 본부장인 거 다 아는데
머리 굵은 최상무 라인인 공채 출신 부장급들에게 내 말을 먹히겠냐고. 얘네들 밀어내면 새로운 자리 생길 거고 그 자리에 비공채 출신들 승진시키면 걔는 다 내 편이야. 아인의 작전은 바로 공채 출신 부장들을 밀어내고 비공채 출신들을 대거 등용하는 것이었죠. 자, 좋아요. 임원들을 다 설득했다고 해도 뭐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럴 리 없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니까. 아이는 자신 있게 결제를 올려버립니다. 또 공지가 뜨자 동요하기 시작하는 직원들.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대놓고 시비 거는 거죠? 최상무 라인 직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누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이씨. 인사팀 상무를 찾아가 항의를 시작하고 인사평가를 했다고? 평가 시즌도 아닌데?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요. 그 상무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 바로 그때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셨죠? 며칠이나 됐다고 독단적으로 인사평가를 합니까? 그럼 제작팀 인사평가를 제작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기획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할까요? 이번 건은 절대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그럼 더 세게 나가는 아인. 임원회의 소집해주세요. 제가 충고 하나 드릴까요? 네? 회계법인 출신 재무상무님 제외하곤 모두가 공채 출신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최상무는 오히려 임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대표님 이하 임원회의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자빠져주면 나야 땡큐지. 그렇게 갑자기 소집된 임원회의가 시작되고 자, 시작합시다. 네, 저번 CD들 인사는 뭐 다들 알지만 쉬쉬한 문제였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 공채들 이렇게 천대하면 누가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겠습니까? 그러자 아이는 또 팩폭을 날리며 이사들을 제압합니다. 뭐요? 일을 능력으로 하지 충성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채라서 회사에 피해주는 일을 해도 승진시켜주니까 회사가 이 꼴 아닙니까? 아이는 공채 출신의 실태를 까발리는데요. 차성우 부장. 고객사 갑질 전도사 차성우 부장. 이건 뭔데요? 광고주 청첩장. 그리고 너는 포스터처럼 만들어. 그걸 왜 제가... 광고주가 결혼한다잖아. 그 정도도 못해? 실력은 없는데 광고주는 잡아야 되니까 별 지저분한 일들 다 시키고 그러다 보니 돈 쓰고 시간 써서 힘들게 가르친 대리급 카피랑 아트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런 부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자, 다음은 은수연 부장. 은 부장 사내 정체질 때문에 최근에 부장 하나 경쟁사로 이직했죠? 올해 들어 그 이직한 직원네 팀이랑 붙어서 뺏긴 경쟁 PT 빌링만 약 350억. 더 설명해 드릴까요? 하지만 정작 임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결국 아이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인사는 사표 쓰겠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오직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여러분들 자리를 거시든가. 최상무를 겨냥하며 날린 최후의 일격. 우리 최 상무님께서 자리를 거시겠어요? 어떠세요, 최 상무님? 바로 그때 고 상무님. 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고 상무 혼자 책임을 그렇게 하세요. 대표님이 아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승인합니다. 대표 권한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이런 신발. 고아인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한 부장. 이기셨네요.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지. 며칠 휴가 내고 푹 쉬세요. 죽으면 쉬어야지. 내일부터 우원그룹 준비하자. 내일 뵙겠습니다. 우원그룹과 BC그룹은 사돈을 맺은 전략적 파트너인데요. 강한나의 친오빠와 결혼할 우원그룹의 김서정은 그녀와 초딩 때부터 라이벌이었죠. 얼굴 탄다 타.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요즘 뭐하고 놀아? 나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지. 다행이네, 친구 많아서. 전 일만 하느라 친구 사귈 시간도 부족하네요. 시간이 아니라 인성이 부족해서 친구가 없는 거겠지? 야, 강한나 너 말 자꾸 개가치는 좀 심하다. 그것도 왕 회장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상황을 마무리하는 우원그룹 김 회장. 이거 결혼할 당사자 사이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시누이 사이가 걱정이 됩니다. 초중고 동창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라.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두 회장님은 의결권 때문에 손을 잡았는데요. 우원 회장님이 가진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고
강 회장님이 가지신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면 그런데 바로 그때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굳이 이 시간에 대놓고 망신 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우원그룹 김 회장은 잡혀가고 우원그룹 모습들은 일을 어떻게 하길래 회장을 징역 보내니? 실장. 예. 실형받으면 주총 때 의결권은 있니? 해임 횡령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돈네 모습들이 모자라면 너라도 대갈통 심하게 굴려야 돼.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나가. 한편 최상무에게 걱정을 늘어놓는 임원들. 어쩌실 거예요? 고상무 원래 일 험하게 하는 거 아셨잖아요. 맞는 말만 하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참.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고상무가 회사 위에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지편 만들려고 저러는 거지. 사실 그는 이미 아인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고 내부의 대립을 만들어서 절반은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그걸 아는 분이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고작 1년짜리 임기였기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고아인 곧 사그라집니다. 제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동요하는 임원들을 안심시키고 퇴근하려던 아인을 찾아오죠. 고상무 퇴근해? 장난하냐? 놀리는 거야?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하니까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실까요? 그가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그녀. 막 가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경고를 날리죠. 아 맞다. 비바람 불면 알게 돼요.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과 길바닥에서 자란 들꽃의 차이를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하지만 큰 소리 쳤던 아이는 바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데요. 속보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우원그룹 김우원 회장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원그룹의 광고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 회장 구속되면 진행하려던 광고들 다 전면 중단할 텐데. 게다가 기자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김 회장. 저는 오늘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 중에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럼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탈세 직접 지시한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우원그룹의 이미지는 더 나빠질 게 뻔했죠. 저 회사에는 왜 머리 쓰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입 다물고 있어야 될 타이밍에 왜 여론을 더 뜨겁게 만드냐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러면 매출 50% 상승. 어려운데. 난감해진 아인. 우리 엄마 아니야! 한편 아직도 운전카피는 아들과 냉전 중이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혼술을 하다 소주 5병째.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왜 왔냐? 이 도둑놈아. 왜 왔냐고 이 도둑놈아. 불러놓고는 왜 자꾸 도둑도둑거려? 네가 훔쳐갔잖아. 뭘? 초딩 때부터 꾼 내 꿈, 내 찬란한 미래, 내 원대한 계획 네가 책임진다며. 낳기만 하면 네가 다 키운다며. 미쳤어. 두 사람은 취중 진담을 이어가는데요. 솔직히 다 키웠잖아. 나랑 엄마가. 그건 인정. 나라고 너 회사 그만두게 하고 싶겠어? 은정은 엄마를 할지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죠. 이 바닥에 카피만 하고 싶은 사람 있는 줄 알아? 다 나중에 CD 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 조심스럽게 나오는 강 회장. 아빠 굿모닝?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요. 왜? 뭐 찾아? 너 핸드폰 어딨어? 꺼 당장. 어떻게 된 게 집이 제일 불안해? 걱정 마. 나 리바이벌은 절대 안 하니까. 나 내일부터 출근. 사고 치지 말고 출근하면 가만히 있어. 싫은데? 일 엄청 열심히 할 건데? 너 일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라고 보내는 건데? 다 큰 자식 직함은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한나는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알아서 할게. 먼저 갈게요, 바빠서. 야 강한나, 네가 왜 바빠? 너 그냥 당당하게 있어. 싫어, 바쁠 거야. 요즘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이 없다던데. 거기 스톱! 아직 한글 알지? 읽어봐. 조은정,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신청합니다. 우리 엄마 백수다! 이제 집에 있는다! 애들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한 은정. 너무 좋아! 짠난다! 한편
한편 아침부터 회사에서는 화가 난 부장들이 다들 한 부장에게 몰려와 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막말로 6개월만 버티면 끝 아니에요? 6개월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깜짝 놀라 아인에게 달려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못 올리면 사표 쓰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혹시 뉴스 봤어. 이제 어쩌시려고요? 일단 있는 광고주 물량이라도 늘려봐야지. 그건 그렇고 오늘 내로 부장 승진자 명단 작성해서 보내줘. 벌써요? 그래야 내부에서 통제하지. CD 못 따는 거 확정된 부장들만 누가 듣겠어. CD들이 짐을 싸고 부장들은 재평가를 받자 위계 질서가 흔들린 상황. 아트잖아요. 제가 왜 아트한테 카피 컨펌 받아야 됩니까? 연차가 높아도 아트는 아트고 카피는 카피죠. 안 그래요? 직원들은 공채 출신 부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역시 최상무를 찾아옵니다. 고상무 이대로 두실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네들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결정을 해버려서 하지만 그는 직원들을 이용할 방법을 알고 있었죠.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편 매출 증대를 위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아인. 전무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나중에 한번 하시죠. 나중에. 그런데 모두들 한결같이 그녀의 연락을 피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회의 중이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게임회사 대표님으로부터 온 전화. 지금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셨죠? 이번엔 호불호 드러내기 쉬우시라고 싼 데로 왔습니다. 여자친구? 아니요? 다행이네. 얄쌍하니 새처럼 한 게 예쁘긴 한데 겁먹인 토끼눈 가지고 사자처럼 살려니까 힘이 들지. 할머니가 관상을 잘 보시네요. 근데 갑자기 절 보자고 하신 이유가 그분이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최상무님이요? 역시 최상무가 아인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물량을 줄이라고요? 큰 스포츠 경기들도 있고 해서 이럴 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서 광고 효과가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상무님한테 전화드렸죠. 뭔 일 있구나 싶어서. 그쪽에선 광고주를 광고주님, 신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신한테 찾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끊어달라고 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대행사로 돌아온 아인. 그런데 최상무의 사주를 받은 부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제작팀원들이 사인한 상무님 해고 결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러겠어. 내가 너무 큰 자리를 맡긴 거야? 아인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못 들었어요. 업무 시간인데 가서 일들 해야지. 권 CD와 최상무는 아인에게 조롱의 눈길을 보내고 수고해. 해고 결의안에는 일반 직원들의 사인도 있었기에 아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봤어? 사람이란 게 어떤 건지 봤냐고. 결국엔 다 이런 거야. 지들 이익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아닙니다. 저 사람들 무서워서 저래요. 상무님, 최상무님 두 분 다 무서워서.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보여주면 되겠네. 상무님. 나가 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상무님, 대표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심리기초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요? 이번 일은 고상무님 계획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죠.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가. 외부에 강한 적이 있으면 내부는 똘똘 뭉치죠. 그의 말에 아이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가보겠습니다. 반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린다. 밤늦게까지 작전을 짜던 아인에게 공지 메일이 오고 재벌집 막내딸 강한나가 드디어 출근한다는 소식. 딱 좋을 때 출근해 주시네. 아이는 마침내 소란을 잠재울 완벽한 작전을 생각해내죠. 출근복을 고르느라 바쁘게 쇼핑 중인 한나. 어때? 상무 같아? 아니요. 오케이. 이건 전문직 여성 같지? 전혀요. 오케이. 이거 입으니까 능력 있는 광고 대행사 임원 같지? 설마요. 아, 왜 다 이상하다 안 된다야! 아씨, 회사 다녀봤어요. 회사 복장을 알지.
한편 사표를 안 내봐서 언제 사표를 낼지 고민하는 은정. 저기 부장님. 왜? 그게 별일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퇴근해. 그녀의 상황을 아는 서대리가 다가와 위로해줍니다. 아주 별일인데. 그죠? 아, 이놈의 회사는 다니기도 어렵고 사표 내기도 어렵네. 장우야, 너는 결혼하지 마. 그냥 연애만 해. 아인을 만나러 온 한 부장. 이제 어쩌시려고요? 해임 결의안 제출하면? 절대 통과 안 돼. 예?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야. 형사원들이 임원을 해고하는 선례를 남긴다. 최상무랑 임원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역시 해임 결의안은 아인을 묶어놓기 위한 엄포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됐고 우리 회사 광고주 메일 주소들 갖고 있지. 설마 이 싸움에 광고주들 끌어들이시려는... 해고철에서 받아내려면 제작팀 애들에게 당근 좀 줘야겠지? 절대 안 됩니다. 광고주 건드리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람에게 뒷정리시킬 거야. 그녀는 내부의 불만을 광고주에게 돌린 다음 강한나에게 뒷정리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는 인플루언서 공주님. 천재인데? 하지만 아이는 강한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있었죠. 어떤 타입이야? 기분파야? 속엔 능구렁이면 말이 있고 강한 나 겉으로 실질거린다고 쉽게 보지 마. 보통 아니다. 오빠 잡아먹을 정도. 아이는 강한나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너무 나가는 건가? 강한나가 내 생각보다 멍청하면 못 받아먹을 텐데.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뚜껑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한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능구렁이었죠. 이슈도 만들 줄 알고 여론도 읽을 줄 알고 겉으로 막내니 코스프레 하면서 속엔 구렁이 한 마리 앉아있고. 금일 오후 1시 1층 로비에서 강한나 상무님 첫 출근 환영회 있습니다. 기회네. 다들 보는 앞에서 임팩트 있게 환영해드려. 아이는 그녀가 던질 폭탄을 한나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뭐야 이거 아침부터? 최상무에게 고객사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광고비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마케팅비 줄여라 어쩌라 한 거냐고요? 아인이 광고주에게 던진 폭탄. 아직 출근 전이십니다. 출근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네. 괜히 비서에게 화풀이하는 최상무. 대답 똑바로 안 할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야? 정말 광고주한테 그렇게 메일 보낸 거야? 고아인이 보낸 메일은 바로 고객사의 갑질을 거절한다는 것이었죠. 금일부로 VC 기획은 2가지의 업무는 거절합니다. 금요일 업무 지시 후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거부. 오랜만에 칼타는 불금인데 뭐 할 거야? 잠이나 자야죠. 차장님은요? 나는... 예, 대리님. 주말 내내 일하게 만드는 금요일 저녁 업무 지시 거부. 혹시 언제까지... 뭘 물어봐요. 월요일 오전에 마케팅팀 회의 있으니까 그때까지지. 둘째, 광고주 개인적인 업무 지시 거부. 아, 네, 부장님. 우리 아들 논술 숙제 보냈거든. 제가 써드리기엔 좀. 에이, 카피라이트가 그런 것도 못해? 빨리 보내. 개인적인 일을 맘대로 시키는 개념 없는 갑질 거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광고주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객들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대행사 직원들. 아인이 나서자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로 반전되어 버렸고. 아니, 부장님, 이게 무슨 핵폭탄을... 아니, 직원들이야 고상무님 용비어 청가를 부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광고주를... 봐봐, 나 분명 가만히 있거든. 나도 떨린다. 우리 방식대로 상무님 돕자. 사인 받아줘. 바로 지금이 고아인 해고 결의안 철회서를 돌릴 타이밍.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조카한테 돌려버리시네. 그리고 아인의 폭탄을 받아먹을 사람이 출근 중이었죠. 가면 무슨 일부터 하나? 로비에서 임직원분들이랑 인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하긴 첫인상이 중요하지. 긴장되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느낌이 안 좋아. 직감이 확 오네. 알람이 울려. 슬슬 환영해드리러 가야겠네. 고아인은 드디어 공격 준비를 마치고 출격합니다. 최상무는 직원들을 로비에 대기시키고 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요. 좋다. 샴페인도 터뜨릴까요? 샴페인. 예. 왜 아주 카퍼레이드라도 하지? 최상무님, 이거 너무 전 근대적 행사 아니에요? 근데 고상무는 안 보이네요. 여기요.
최상무는 아인을 보자 똥 씹은 표정이 되고 근데 최 상무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끝나고 얘기 좀 해. 끝나면 그럴 정신 더 없으실 텐데요. 바로 그때 강한나가 드디어 출근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을 느끼는데요. 들어오십니다. 동의하시죠? 아인의 팀원들은 철에서에 열심히 사인을 받기 시작했고 당연하죠. 부상무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최상무 몰래 사인을 받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근무했단 줄 알겠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어. 이제 존대해야겠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저 임원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벌집 막내딸에게 허리를 숙이는 임원들. 여기는 우리 기획본부장님. 역시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최상무. 한심한 듯 쳐다보는 아인. 상무님,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아인 차례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번에 네, 이쪽은 알죠?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아인은 90도로 허리를 숙이지도 않고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대등하게 악수를 나누고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대행사 아니 회사 생활. 저야 미국에서 MBA도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괜히 사고 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된 두 여자의 전쟁. 강한나 출근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은 아인. 욕심은 많은데 그룹에 내 편 하나 없는 공주님. 슬슬 환영해드리러 가야겠네.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가면 변별력이 있나? 그래서 준비한 강한 임팩트.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강한나에게 발사합니다.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대행사 아니 회사 생활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는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사고 치지 마시고. 회장 딸에게 각을 세우는 아인. 환영식에 나온 직원들도 깜짝 놀라고 열받은 강한나는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가소롭다는 눈짓을 보여주는 아인.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역시 한 성과라는 한나는 그녀를 그냥 보내줄 수 없었죠. 고아인 상무님? 네? 다들 긴장하는 순간 방 어딘지 알려주고 가셔야죠. 당당하게 아인의 좌표를 부르라는 한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밟아줍니다. 그러네요. 제 방이 어딘지도 모르시겠네요. 어이구 이런. 그것도 물어보고 오세요. 그렇게 한나의 참패로 끝나고 출근 첫날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 미친년 아니야? 어따 대고 지금. 박 차장, 저거 잘라. 당장 빨리 실업수당이나 받으라고 해. 그러거나 말거나 통화 중인 박 차장. 자르라고. 박 차장 왜 대답 안 해? 오늘 나 무시하기로 다들 약속한 날이야? 그런 거야? 지금 본사 인사팀이랑 통화 중입니다. 알았어. 그런데 본사 인사팀과 논의 결과 안 되겠답니다. 그치? 안 되겠다지? 어떻게 저런 걸 내 회사에. 아니요, 못 자른답니다. 왜? 왜? 사람 그렇게 막 못 잘라요. 그리고 고아인 상무가 지금 그룹의 얼굴이랍니다. 무슨 얼굴? 여성 친화적 실력 우선주의 그룹이라는 이미지 담당이라고. 게다가 경력 없는 한나를 바로 상무로 임명하기 위한 발판. 상무님 평생은 거치지 않고 바로 임원 달아주기 위한 얼굴 마담이라는데. 그럼 저걸 계속 보면서 살라고? 회사 생활 제대로 시작하시지 말입니다. 아인을 찾아온 한 부장. 싼 걸로 하세요. 제발. 감당하기 좀 쉬운 걸로. 왜? 내가 감당 못할 짓만 벌이는 것 같아? 직원들 숙청하고 광고주 건드리고 회장 딸한테 막말까지 그렇게 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차피 시한부 상무인 거 그냥 막 나가자 이렇게 스탠스 잡으셨어요? 그녀를 이해하기 힘든 한 부장은 계속 몰아붙이는데 그렇네. 아인의 반응은 덤덤했죠.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생각하겠네. 웃음이 나오세요. 어차피 최 상무한테 붙을 사람 꼬리 흔들면서 반겨줘도 모자랄 판에.
꼬리치는 개는 평화로울 때나 필요하지. 사냥하러 먼 길 떠나야 하는데 꼬리치는 개가 왜 필요해? 사냥엔 이빨을 드러내는 사냥개가 필요한 법이야. 사실 아이는 자신이 한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었고 알려줘야지. 내가 왜 필요한지. 욕심만 많지 그룹 내에 지편 하나 없는 공주님이야. 곧 알게 될 거야. 밤에는 태양보다 촛불이 더 밝다는 걸. 그런데 아인을 혼내줄 아이디어가 떠오른 한나. 맞다. 이럴 땐 역시 아빠 찬스를. 하지만 잽싸게 핸드폰을 채가는 박 차장. 왜? SNS 안 해. 아빠는 전화한다고. 안 됩니다. 절대.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박 차장은 한나가 이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상대에게 실망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특히나 회장님한테는 더. 여긴 회사고 지금부터는 다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회장님께서 상무님 믿고 큰일 맡기시겠어요? 한나도 욕심이 있었기에 박 차장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알았어. 그래도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하라고. 그냥 참아? 이대로 그냥 화병으로 확 죽어버릴까? 안 죽습니다. 참으세요. 할아버지. 한나는 대신 할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하고 너네 그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에 오니? 할아버지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왔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응은 뜻밖이었죠. 그 여자 상무 생년월일이 어디렇게 되니? 박 차장, 미친년 몇 살이야? 81년생입니다. 내래 그 시점에 실수한 기억이 없는데 딱 내 핀데 DNA가 강씨 집안이야. 뭐야? 그 상무 잘 지켜보라. 할아버지는 고아인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또라이라는 걸 직감하셨죠. 어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주인보다 요 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모습들이 있디. 그럴 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싫어? 내가 그런 거랑 한 편을 먹어? 아니, 누가 한 편 먹으랬니?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할배의 철학.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주인이 머슴 질투하는 것만큼 흉한 거 없어야. 궁금증이 해결된 한나는 할배에게 뽀뽀 세례를 퍼붓고 야, 침 묻는다. 아인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박 차장, 들어가자마자 고아인 상무 파일 전부 모아서 나한테 줘. 이미 모아놨습니다. 역시 신묘한 모습이야. 최근 고아인이 부장급 직원들을 숙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건 뭐야? 이거 해고 아니고요. 한직으로 인사 이동만 시켰습니다. 왜 이러는 건데?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는 거죠. 회사 내에 라인이 없으니까. 줄도 백도 없으니까 똘끼로 밀어붙인다. 그룹 내에 자기 편이 없는 한나와 비슷한 처지인데요. 요것 봐라. 이거 딱 내 거네. 완전히 다른 과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하는 타입. 딱 내 거 맞구만. 뭐 듣고 보니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전자? 아니면 후자? 미친년이란 거죠. 표정이 딱 후자인데 박 차장도 실업수당 받고 싶은 거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열사로 돌아가서 제 동기들처럼 진짜 회사원처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실업수당 취소. 미친년이라고 해도 봐주는 거네요. 사직서를 내려고 준비하는 은정. 그녀의 아들이 직속 상사죠. 송아지 씨? 앞으로는 물어보면서 땡깡 부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만두라 어쩌라 하지 마시고. 고아인 흉내를 내봤지만 아들에게 통할 리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야 하는 운명. 지갑병. 고아인 상무에게 사직서를 내려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뭘? 퇴사 면담을 끝내고 퇴근한 은정.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사표 됐어? 봐봐. 아침에 있던 사표 없지? 진짜네? 아싸! 셀랄라! 그런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하고 큰일이네. 사실은 사표를 내지 못한 것이었죠. CD 달아주려고 했더니 사표를 들고 왔네. 네? CD요? 팀장급인 CD 인사발령 명단을 보여주자 어안이 벙벙한 은정. 저 이제 10년 차인데 아직 너무 빠른데? 그만둔다면 어쩔 수 없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죠.
그거 두고 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 CD 달아줄 수 없으니까. 그러자 은정은 사직서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안 그만둡니다. 절대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못 믿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잘해. 수단, 방법. 나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 들고 와. 알겠지? 네! CD로 승진한 사실이 너무 기쁘고 조은정 CD님. 아직 너무 이른데. 한편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아인. 그녀는 강한나를 위한 인터뷰 질의응답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상무라는 단어가 아닌 차기 부회장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죠. 이 정도 당근은 먹여드려야지. 기자에게 전화해 인터뷰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기사거리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시각 최상무는 갑질을 일삼던 계열사 마케팅 임원들을 접대하고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제작본부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러 올 타입이면 그런 사고를 쳤겠습니까? 그럼 뭐 하러 보자고 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해야죠.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갑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고아인을 직접 압박하라며 부추겼습니다. 직접 간다. 그게 낫겠나? 최상무의 꼬임에 넘어가 위씨 기획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인수 잘해? 아유, 인수인 게 그거. 엄마가 퇴사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오늘도 전력 질주를 해서 출근 버스를 타는데 죄송해요. 역시 자리가 없어서 끼어앉게 됐네요. 오늘도 의자 찍히셨어요? 그럼요. 오늘은 진짜 일찍 가야 되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승진 소식을 처음 발설한 은정. 속 시원해. 아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선 승진했다고 말도 못하고. 왜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황당해할 이야기. 애한테는 사표를 냈다고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승진보다 기분 좋은 게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건데. 그죠? 아침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한나.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심신수련 중. 그녀의 심신수련은 바로바로 아, 왜 이러세요, 진짜. 뭐 이게 어때서? 뭐예요, 이게 애도 아니고. 띠용. 아니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왜 뭐 이렇게라도 내 안에 화를 풀어야 일을 하지. 그럼 꾹꾹 쌓아뒀다가 면전에 대고 이 화를 쏟아 부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계속되는 투정에 박 차장은 귀를 닫아버리죠.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커피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커피를 빌어먹나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디 안 가니까. 박 차장은 강한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박 차장! 그런데 아인이 그녀를 찾아오고 이제 일 좀 하셔야죠. 한나의 오빠 얘기를 꺼내며 경쟁심을 자극하죠. 오빠분 첫 출근 때는 언론사 인터뷰다 뭐다 홍보 엄청 많이 하던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준비한 인터뷰 답변지를 건네주는데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하시죠.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오너라는 단어에 미소가 번지고 내 마음을 이리도 잘하는도다. 1시에 언론사 인터뷰 잡아놨습니다. 거기 써드린 대로 상무님 인터뷰하세요. 그런데 아인의 작전을 눈치챈 박 차장.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고 상무님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그걸 한나 상무님이 왜 수습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수습하면 사고고 한나 상무님이 수습하면 혁신이니까요. 수십 년간 업계 관행으로 고착되어 온 불합리한 적폐를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부회장이 한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인의 말. 부회장? 출근 첫날부터 혁신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다. 한나는 점점 아인에게 빨려들고 부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오빠 강한수 부사장의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눈에서 하트까지 뿅뿅 튀어나오려는 상황.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강한나 상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여자 너무 탐나는도다. 하지만 역시 날카로운 박 차장. 이용당하는 기분이네요. 이용보다는 기브앤테이크가 적절하겠네요. 상무님? 아인의 매력에 빠졌다가 이제 빠져나오시고. 잠깐만.
온다. 느낌이 온다. 기사가 나가면 그녀의 오빠가 분노 프락스를 밟을 게 분명했죠. 미쳤나? 광고를 끊어야 정신을 차리지. 감히 누구랑 누굴 비교해? 강한수가 싫어하는 게 보인다. 한나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아직 아인에게 삐져 있는 상황. 고아인 저거한테 이익되는 건 절대 해주기 싫고. 그런데 그녀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는 아인. 그건 바보들이 하는 선택이죠. 뭐가요? 남한테 이익되는 게 싫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 그건 컴플렉스에서 발현된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죠. 난 루저가 아니지. 안 그래요, 박 차장님? 아인은 한 번 더 결정타를 날립니다. 돈도 안 되는 질투는 연애할 때나 하시고 저랑은 손익계산만 하시죠. 아인은 그렇게 고질적이던 고객사의 갑질 이슈를 회장 딸 한나가 없애버린 것으로 포장하고 한나는 차기 리더십을 보인 오너로 주목받게 만들었죠. 나한테 올 손해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한나 사모님 스타일대로 가세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데요? 겉으로는 망나니 코스프레하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본능적으로 아는 스타일? 한나는 아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끌리고 결국 오케이 사인을 보내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딜이 성사되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좋은 거래를 약속하는데 상무님도 저 좀 놀라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아인은 강 회장이 했던 말을 되돌려줍니다. 화장 하나 오단벌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그냥 상무가 아니라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화장 하나 옷 한 벌도 신경 써서 입으세요. 회사 모델이 된 것처럼. 알겠죠? 그건 걱정 마세요. 한편 고아인을 혼내주기 위한 준비를 마친 최상무. 아침부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 곧 오실 거야. 제가 마중 나갈까요? 로비로? 고아인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 오시면 내부 분위기 알아야 하지 않겠어? 대자보 포스터 만들어 붙일까요? 권우철은 고아인을 비난하는 포스터를 붙이기로 하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카피를 작성하는데요. 프린트를 하다가 배원이 카피에게 들켜버리고 회의실에 붙이시게요? 아니, 로비에. 백카피는 아인에게 권우철의 움직임을 제보합니다. 권 CD님이 이거 회사 로비에 붙인다고 하시던데요? 같은 시각 한나는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 중이었고 출근 첫날부터 개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 딸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낙하산이다. 재벌 딸이 회사 와서 뭐 할 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 해야죠. 이런 일이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구습, 악습 해결하는 거. 어줍지 않게 직원 식당에서 같이 밥이나 먹는 사진으로 홍보하는 거 구식이잖아요? 회장님 저번달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아인이 만들어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네. 회장님. 기자분들이 가실 때 배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인은 한나가 로비에 나가도록 박 차장을 설득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분들 배웅하시죠. 제가 배웅하겠습니다. 어머, 영광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계열사 마케팅 임원들. 이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너무 자주들 보네?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이 대행사 바꾸면 그만인데. 계열사라고 바꿀 수도 없고 어쩝니까? 매질들 하면서 데리고 가야지. 이들을 불러 모은 최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강한나가 로비로 들어서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임원들도 로비로 들어서는데 최상무가 시킨 대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권우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관전하는 아인. 권우철이 만든 고아인 적용용 포스터는 강한나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상황. 자, 승질 한번 부려보시죠. 포스터를 본 한나는 점점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고 고객님들을 먼저 본 권우철. 제작팀 권우철 CD입니다. 오신다는 말씀 최상무님께 들었습니다.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지? 강한나 상무님 도끼 어린 그녀의 눈빛.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권우철은 고아인에게 화살을 더 쏘려 하지만 상무님
직접 보시니까 화나시죠? 광고주를 공격하는 제정신이 아닌 임원이 있어서 강한나의 지시였다고 인터뷰까지 마친 상황. 이런 임원은 당장 해고를 시켜버려! 한나의 샤우팅이 발사되고 박 차장의 수습이 시작됩니다. 빨리 모시세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아인. 퇴사가 확실시되는 권우철. 누구야? 누구냐고? 이거 시킨 사람 누구냐고? 고생 좀 하시겠네. 바로 그때 아인에게 걸려온 전화. 네, 고아인입니다. 우원그룹 마케팅 전무 황석우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원그룹 기업 PR 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업 PR이요? 네. 빌링은 300억. 온에어 날짜는 최대한 빠르면 좋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미팅하겠습니다. 인바이트는 VC기획 포함 총 5회사.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런데 아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원그룹의 김 회장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룹 전체 이미지가 추락했고 기존에 진행하던 광고마저 모두 중단하는 게 불문율이었죠. 그녀는 한부장과 함께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찾아봤더니 특히 리스크 관리 쪽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고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던 바보는 아니란 소리인데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땐 광고 마케팅을 중단한다. 이건 업계 상식인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잠시 후 대표님의 호출로 불려간 아인. 누가 시켰냐고요? 최상모도 뛰어오자 상무님, 웬일로 회사에서 뛰어다니세요? 고아인. 그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살던 대로 사시지. 뭐너 헛소리야. 사춘기세요? 왜 회장 딸에게 싸움을 걸고 그러세요? 상황 봐가면서 긁자. 응? 혹시 나 따라하는 거예요? 대표실에서는 한나의 호통 소리가 들리고 한나 상무님. 일단 진정을.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내 첫 출근 홍보한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자들 모아서 인터뷰하는데 거기다 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똥물을 뿌리고 최 상무님이 시키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최 상무님이 야! 어디 낄 때 묶일 때 구분 못하고 다급하게 그의 입을 막는 최상모. 계열사 마케팅 임원분들도 최 상무님이 오시라고 했고 계속 발뺌하기 힘든 상황. 계열사 임원이 거짓말을 해주고 저희는 오늘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휴, 살았다. 오늘은 상황이 이러니까 회의는 다음으로 하시죠. 아, 예. 그는 회장 딸과 척을 질 뻔한 상황을 겨우 모면합니다. 누구예요? 최 상무님한테 시킨 사람은 누구냐고요? 한나는 최상모에게 다른 배우가 있을 거라 의심하죠. 무슨... 계열사 임원들까지 불러서 다 보는 앞에서 나 엿먹이라고 시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한나 상무님을 음해하겠습니까? 오빠가 시킨 거예요? 너무 당황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맞지? 맞잖아! 아니요 상무님. 전 부사장님이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길래 저런 짓거리 시킨 거냐고요? 계속되는 추궁에 최상모는 결국 권우철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죠. 방법 있나? 썩은 가지, 쳐내제. 이번 일은 저번 인사에 대한 권 CD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무님, 제가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저씨, 저거 잘라요. 하지만 대표님은 바로 수긍하지 않고 일단 대충 상황 파악은 된 것 같네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단 한나 상무님은 방으로 돌아가셔서 화를 좀 사귀시죠. 아니 지금 한나 상무님,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큰 소리 내실 겁니까? 그렇게 대표방을 나서던 한나. 아, 이런 신발, 요턴. 진짜 돌아버리겠네. 회사에서는 화도 전략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내야 합니다. 대표님은 두 사람의 다툼 때문에 생긴 일이란 걸 다 알고 있었고 두 분 서로 경쟁하는 건 괜찮습니다. 두 분 싸움에 한나 상무를 이용하는 건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한나의 화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바나나 우유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타깃이 고상무였다. 그랬을 겁니다. 그럼 고아인 저게 날 먹인 거고? 그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 들싸움에 내가 낀 거네. 와,
일단 진정을 어디 감히 상문화불행이들이 일단 진정하시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계속 풀악셀을 밟으려는 한나를 막아서는 박 차장. 괜찮으세요? 로우키. 이거 러브라인 절대 안 되겠네요. 아 죽었어. 바로 그때 대표님이 보낸 바나나 우유가 배달되어 오고 그리고 메시지도 같이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 전해주세요. 한나야. 한나야, 빨대도 꽂아줄까? 한나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아저씨의 질문. 네? 빨대 꽂아서 주세요. 그리고는 완전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 바나나 우유를 원샷하고 이제 좀 진정이 된 듯한 그녀. 그리고는 한나도 대표님에게 메시지를 남기죠. 대표님한테 전해주세요. 앞으로 빨대 안 꽂아주셔도 된다고. 이제 진짜 어른 됐다고. 한나가 진정되자 사실을 털어놓는 박 차장. 제가 추측한 바로는 고아인 상무가 눈치채고 한나 상무님을 로비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은? 광고주한테 보낸 메일 때문에 최창수 상무가 부른 것 같고요. 재밌네. 어쩌시려고요? 그녀는 두 사람의 장단에 그녀의 똘끼를 얹어보려 합니다. 최창수, 고아인. 요 상문화불행이들이 나랑 썸을 타자고 하니까 원하신다면 타 드려야지. 두근두근하네. 속 태워드릴 생각하니까. 한편 아인에게 호되게 당하고만 최상무.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니야? 한나 상무를 왜 끌어들여? 먼저 선 넘은 건 상무님 아닌가요? 마케팅 임원들로부터 항의 전화까지 오고 바쁘시네요. 파이팅 하세요. 이번 일 한나 상무님이 주도한 거라면서요? 아니요, 그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서 컴플레인 걸었으면 회장님 따님하고 각을 세우는 건데 최상무 미친 겁니까? 아니 이번 일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좌천된 CD들을 대신할 승진자 발표가 나는데 역시 조카피와 한 부장이 CD로 승진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아이고 노약자 버스트. 에헤. 하나 둘 셋. 잠깐만. 한 부장님 고막 터진 거 아닌가요? 배시디님. 배 CD는 원래 권우철이 직속 상사였는데 아인에게 발탁되어 이제 권우철의 직속 상사가 되었습니다. 세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원그룹 김 회장. 배정된 판사 성향이 그나마 낫다? 그럼 나더러 계속 여기 있으면서 재판받으라는 거야? 예, 1심 빨리 끝내고 대통령 특별사면이나 광복절 특사 같은 걸로 나올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회장님. 휠체어 타고 언론에 등장하시는 순간 그 네티즌들의 조롱이... 그럼 지금 나보고 지금 생으로 징역 다 살라는 거야? 담당 검사가 워낙... 개들어라는 거 나도 알아! 우원그룹 마케팅 담당 황전무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고 대행사들하고 미팅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진짜 꾼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그 메시지가 모든 걸 뒤집을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김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는 메시지를 대행사를 통해 만들려는 것이었죠. 가능하겠습니까?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아이는 오래전 선배와 나누었던 얘기를 떠올리는데 기업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메시지 만들어서 덮을 수 있잖아요. 청년, 미래, 희망. 이렇게 적당히 새 날아가는 소리에 몽글몽글한 그림 좀 잡아주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웃음을 터뜨렸던 선배. 너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알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건 시대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는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 물이 부정적 이슈고 이 티슈가 광고 물량 10억? 20억? 30억? 부족하네. 자, 그럼 40억, 50억, 눈 녹듯 녹아버리는 돈. 500억, 1000원. 어때? 물 다 치워졌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어차피 이 물은 내리면 다 사라져. 그리고 물이 사라졌을 때 작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메시지. 보여주면? 적은 돈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된다. 그런데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이 남아있는 아인. 그럼요.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까 부정적인 이슈 덮어달라고 하면요?
그 답을 알고 싶어 오랜만에 선배를 찾아왔습니다. 날씨 좋다. 어디 가서 한잔할까? 아니요. 내일 아침에 광고주 미팅 있어요. 우원그룹에서 기업 피해를 한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저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나도 광고 생각할 기분 아니에요. 이거 날리면 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 좀... 하지만 최상무에게 당해서 회사를 떠났던 선배에게 이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걷어먹일 길고양이 한 마리 또 생겼네. 네?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인가. 저요? 다행히 선배가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아유 내일 그래 내일 일어나서 기사들 챙겨볼게. 돈 드릴게요. 프리랜서 비용.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참 안 변해. 한편 아인을 골탕 먹이려다 된통당한 최상무. 한 방 먹었다며 이대로 당하고 있을래? 방법 있어? 비서실장은 그에게 우원그룹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너네 정치 광고도 하잖아. 대선 때 캠프에도 들어가고. 해결하면 노는 물 사이즈가 달라진다. 우원그룹 김 회장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는 일은 리시기획 대표 자리를 탐내는 그가 욕심낼 만한 상황. 다음 날 아침. 당은 좀 주무셨어요? 언젠 잘 거 자면서 일했나? 우원까지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괜찮아. 운전해줄 사람 있어. 오늘 운전을 맡게 된 사람은 바로 이야, 진짜 불편하네. 야, 너랑 내가 단둘이서 차 타고 다닐 사이야? 아, 네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좋은 사이라고 내 차에 타?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잖아요. 두 사람은 이번 건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망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숙일 거면 제대로 숙여야지. 답안 나오니까 기획들 도움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눈치 참 빠르시네요. 전 피곤해서 한숨 붙일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주세요. 야, 내가 네 기사야? 최상무도 이번 건을 성공시켜야 했기에 그녀의 능력이 필요했죠. 이번 PT 이기려면 고아인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주 속내를 알아내려면 최상무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두 사람은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협력을 시작합니다. 같은 차 타고 올 줄 알았다니까? 과거 아인의 신빙 시절 조언을 해줬던 선배. 선배 오랜만이네요. 지금은 작은 광고 대행사 대표인데요. 회사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며. 같이 타고 온다에 돈을 걸었네요. 왜 같이 타고 오냐? 고아인이 독종이라서 일부러 창수차 얻어 타고 올 줄 알았지 내가. 살만해? 아 살만했는데 간만에 네 얼굴 보니까 야 영 그만 살고 싶다. 인바이트 5 회사라고 들었는데. 두근댄 트럭? 역시 어려운 건이라 두 군데는 이미 빠져버렸고 나도 드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인사 차원으로 들어가라네? 그치? 지금은 광고하지 마십시오. 이것 말곤 할 말 없잖아. 저희가 드릴 건 없습니다. 우원그룹 마케팅 전문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죠. 기업 PR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가이드가 없다고요? 브리프도 없이 대행사에서 알아서 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업 피해를 통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황당해하는 대행사 사람들. 네? 키 카피와 키 이미지만 제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요. 한편 우원그룹의 일이 한나에게도 알려지고 우원 일을 우리가 왜 해? 일이 들어오면 하는 게 회사죠. 우원과 광고를 하면 서정이가 각, 내가 을. 맞잖아. 계약성? 우원그룹 김 회장의 딸 서정과 오랜 라이벌인 한나. 서정한테 을이 되는 게 참을 수 없는데요. 아니 내가 재계서열이 한참 위잖아. 늑대가 어떻게 개 밑에서 일을 하냐고.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을도 다 같은 일이 아닌데. 을이라고 다 같은 을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주는 박 차장. 만약에 상무님 팔이 간지러운데 제가 긁어주면 박 차장이 내 팔을 왜 긁어? 그쵸. 직접 하면 되죠.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면 진짜 을. 근데 가려워 미치겠는데 손이 안 닿는 등을 제가 긁어주면요? 아. 긁어주는 사람이 갑이죠. 갑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갑 같은 을. 역시 신묘해. 에? 오늘 또 박 차장에게 탐복하는 한나. 보면 볼수록 넌 딴 년한테 못 주겠다. 여자친구 없지? 어제 생겼다거나 오늘 생길 예정이거나 그런 거 아니지?
딱 걸렸다 요놈. 우리 썸 좀 타자. 급 당황한 박 차장. 역시 러브라인? 상무님, 그건 안 됩니다. 저랑은 절대 안 돼요. 뭔 소리야? 내가 박 차장이랑 썸을 왜 타? 이미 내 건데. 내 거랑 썸 타는 사람이 어딨어? 알고 보니 고아인과 최성무를 두고 한 말이었죠. 상무님, 남의 밥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 정세근. 박 차장은 최상무랑 고상무한테 전화해. 뭐라고 전할까요? 요 상무 나부랭이들 속 태울 절호의 찬스인데. 네.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려는 두 사람. 알겠습니다. 같은 전화 같네요. 일단 가자고. 올 때 불편하게 왔으니까 갈 때 편하게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리는 아인. 앞문을 닫지도 않고 그냥 튀었습니다. 아, 나 진짜. 하지만 팔이 짧은 최상무님.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화이팅 하세요. 어이구.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실력은 업계 최고라고 하던데요. 할아버지가 해준 조언 테스트. 고아인에 대해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해줬던 조언.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이기는 편만 내 편이라는 것이었고 해내면 내 편, 못 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그게 뭔데요? 등 한번 긁어보게 하면 알겠지.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고 무슨 누가 해내는 사람과만 앞으로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죠. 이긴 사람과 손을 잡으시겠다는... 당연하지. 패배자 앞에 서 있었으면 재벌 될 수 있겠어? 고아인과 최상무를 놓고 썸 타기를 시작하려는 한나. 과연 그녀의 저울질은 누구에게로 기울게 될까요? 하긴 뭐 강한 나도 회장님한테 성과를 보여줘야겠지. 우리는 언제나 똑같아. 이기는 편, 우리 편. 지금까지 JTBC 드라마 대행사 5, 6화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주 토, 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꼭 본방사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